여야는 주말에도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처법 폭로를 둘러싸고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야의 공방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가운데 민생 법안은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정치권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교수 그리고 최영두 경남대 초빙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유 교수님 일단 여당에서는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폭로를 정치 공세다, 가짜 뉴스다. 야당에서는 특검 얘기도 나왔고요. 운영이 소집하자. 일단 이걸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부터 말씀해 일단 좀 주시죠. 이게 정리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네. 지금 김태우 수사관이 제보하고 있는 일부 언론이라든가 한국당 쪽에 제보하고 있는 부분이 과연 사찰이냐, 예. 아니면은 자기 자신이 했던 첩보냐 수준이냐, 이 부분의 경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민주당 측에서는 이건 민간인 사찰이라 그러면은 과거 정권에 있어서 어떤 위에서 좀 뭐 고위직에서 그 리스트라든가 이런 명단이 내려와서 일거일족을 미행하고 감시하고 도청까지 하고 예를 들면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찰인 것이고, 지금 나와서 이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김태우 수사관이 얘기하는 것은 개인의 첩보 수준이라는 거죠. 예. 일탈 떠나서. 그랬을 때 제가 봤을 때도 그 하여튼 뭐 그 리스트 목록이 있더라고요. 예. 김태우의 첩보 목록. 근데 이 부분을 보면은 뭐 조국 수석이라든가 아니면 박형철 비서관이 이거 해 이렇게 내려왔다기보다도 자기 자신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얻었던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첩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위에다 올렸고, 그래서 반장이 예를 들면은 그건 하지 말아라. 뭐 청와대 브리핑에 따르면은, 그리고 이것은 묵살해라. 앞으로 하지 말아라. 근데 일부는 또 올라간 것도 있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이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되니까 현재까지 나온 정황이라든가 아니면 언론 보도, 한국당에서 얘기하는 부분을 봤을 때는 사찰 성격보다도 일단 이 김태우라는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했던 첩보 수준, 첩보 수준이었던 것 같고 첩보였다. 근데 그걸 청와대에서 어떻게 처리했느냐, 이 부분에 이제 초점이 맞춰지는 게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은 지금 상황 좀 어떻게 판단하세요?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징후입니다. 이게 청와대와 여당이 6급 수사관의 말도 아무도 모르는데 지금 청와대와 여당에서 자꾸 이 사람의 말에 신빙성을 떨어뜨리려고 6급 수사관 따위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스스로 굉장히 모양이 안 좋습니다. 이게 원래 말이 있습니다. 원래 힘 있는 사람하고 힘 없는 사람하고 붙으면요, 약한 사람하고 붙으면은 힘 없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볼 때 현재 많은 국민들이 지금 답답해하는 거는 대응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나. 지금 호남에서 10%포인트 떨어졌거든요. 벌써 지금 호남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정치인들이 특히 민주평화당이죠. 이분들도 바짝 지금, 그리고 바른미래당도 그렇고 비판 강세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대응하는 방식이 너무 말하자면은 이것밖에 안 되는가. 그리고 한 사람의 수사관을 이제 이게 대응을 자꾸 하면요, 자꾸 나옵니다. 이 사람은요 한 20년 정도 이런 분야만 한 사람입니다. 이게 수사가 범죄가 되든 또는 비리가 되든 비위가 되든 온갖 정보가 많을 겁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하나 진위를 따지려는 순간 계속 수렁에 빠집니다. 지금 그 초기가 시작됐고요. 다음에 저 문제는 지금 뭐냐면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이라는 이 존재 자체입니다. 이게 노무현 정부 때 지금 대통령이신 문재인 민정수석이 이제 사실은 청와대 내에 만든 겁니다. 그 이전에 사직동팀이라고 DJ 때 사직동팀이라고 경찰 특수수사대가 있었는데 이게 뭐 말이 많아가지고 그걸 청와대 내에서 주겠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특별감찰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입니까? 여기다 청와대라는 꽃갈까지 씌워놓으면요, 이 사람들이 무서워 부립니다. 이게 사실은 비위는 여기서 시작됐거든요. 가서 장관도 만나고 어디 특별 검찰청에 경찰청에 가서 수사하는데도 개입을 하고 그랬을 겁니다. 아마 그랬을 수 있겠죠. 있는데 문제는 누가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줬냐 이거죠. 이 정부가 만든 겁니다. 이 특별감찰반 성격은요, 그게 사직동 팀하고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 이런 문제점 때문에 지난 두 정부에서는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있긴 했습니다만, 그런데 어쨌거나 피장파장 아니냐 그러면은 DNA가 다르다더니 도덕적으로 아주 다르다더니 어차피 똑같거나 아니면 더 나쁘거나 지금 이런 모양새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건요 해명해도 끝도 없이 나올 거고, 그리고 뭐 지금 오늘도 아마 자유한국당에서 또 무슨 새로운 폭로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은
이거 방어하다가 이제 날도 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오히려 과감하게 이 부분에서는 특별감찰관 없애는 게 제일 정확한 방식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수사에 맡기겠다, 대응하지 않겠다는 게 제일 좋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특별감찰반 이 문제가 있으니까 사실 검찰의 범죄 정보팀들을 데려왔습니다. 이 네. 초기에. 이 무엇을 엄청난 적폐 수사를 하려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데려왔는데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제는 그럼 국세청 팀을 데려오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국세청 팀이 옛날에 또 문제가 됐습니다. 이전에 뭐 전직 대통령이나 또는 야당의 유력 후보의 뒷조사를 했거나 재산 조사를 하는 게 문제돼 가지고 지금 특별감찰반 개선책이라 내놓은 것도 사실 개선책이 아니고요. 청와대라는 이 어마어마한 권력에 이 특별감찰이라는 꽃가를 씌워서 이 사실은 몇 사람이 할 수 있는 역할도 한계가 있습니다. 뭐 청와대는 많은 정보가 올라옵니다. 우선에 부정 비리가 있으면 수사를 하면 되죠. 그리고 감사원도 있고요, 경찰도 있고 검찰도 있고 여러 기관이 많습니다. 네. 군인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옛날 기무사가 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여기에 별도로 새로운 걸 두어서 실제로 비위 조사를 하고 다닙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현장 갔다가 가는 사이에 골프도 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를 지금 잉태한 게 누구냐? 초기부터 잘못된 거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점을 아예 그러면 우리는 안 하겠다, 안 하고 정상적으로 각 그 정부 직제에 맞게끔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정답인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말리는 게 이 형국입니다. 최 교수님께서 지금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조금만 범위를 축소시켜서요. 지난 한 주간의 상황을 보면 폭로 나오고 청와대 대응하고 그러다가 박정철 비서관이 나서서 이제 대응하고 예. 청와대 대응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대응이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는 뭐 야당뿐만이 아니라 여권에서도 나오는 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확대해버렸던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여권이나 청와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첩보 정도의 수준이었다면 예. 뭐 김태호 수사관이라는 사람이 이제 예를 들면 뭐 정보도 물어오고 찌라시의 이 부분도 자기가 그걸 정보화시키고 첩보화시키는 부분이 그 사람의 능력인데 결국은 그런 정도의 수준이었다 그러면은 대변인까지 나서서 예를 들면 그걸 조목조목 따진다거나 예. 이렇게 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건 내부에서 있었던 사람이고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한 거였으니까 그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상당히 좀 능력 있게 처리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이 확대해졌다. 그리고 이제 커져버렸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번에 청와대의 초기 대응이 상당히 문제가 많았다는 것은 뭐 여권에서도 인정하는 것 같고요. 예. 상당히 지금은 이제 조용한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최영두 교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과연 이제 문제의 초점은 이것을 지금 고발까지 했습니다만 임종석 실장까지 이 민정수석실의 기능을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이제 어떻게 볼 것이라는 문제가 초점이 있는 것이죠. 네. 현재 민정수석실에 반부패 비서관도 있고, 예를 들면 청와대 친인척 관리하는 공직비서관도 있고, 3개의 비서관이 있습니다. 3명의 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그럼 어떻게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설득하고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의 역할로 재조정할 것이라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추후에 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의 차원으로 옮겨가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청와대가 자꾸만 이런 부분에 너무 연루되면은 대통령 권력이기 때문에 국민이 불안정해져요. 예. 상당히요. 이게 왜냐하면 대통령 권력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국정 운영의 중심을 잡아가는 키인데 지지율하고 상관없이 역대 대통령 다 마찬가지였다고 좀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더 안정화된 스텝으로 가기 위한 고민을 민주당이라든가 청와대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더 생각합니다. 대응을 안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시는 지금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첩보 수준이라 그러면은 네. 국민들이 첩보 수준에서 이게 나왔던 문제라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면 내부에서 첩보 수준이니까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면 되는 거죠. 내부의 차원에서. 그리고 이제 검찰 수사가 들어갔으니까 네. 검찰 수사 지켜보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정치적 쟁점화라든가 정치 공세는 어차피 이거는 정치권에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민주당에서 대응을 하고, 예를 들면 한국당에서 얘기를 하고, 그걸 구태여 예를 들면 민정수석이라든가 아니면 민정수석 대응이 없습니다만 청와대가 예. 대변인 이렇게 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죠. 예. 근데 한국당이 오늘도 지금 새로운 추가 의혹을 폭로를 했고요. 이틀 전에도 그랬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살라미로 폭로를 이어간다면 청와대에서 무대응을 하기 좀 힘들지 않을까요? 야당의 속성이죠. 자, 3년 전을 들어볼까요? 3년 전에 이제 이른바 태블릿 PC 나왔을 때 고영태가 온갖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네. 고영태라는 사람이 최순실의 취미는 대통령 연설문을 고치는 거다. 나중에 사실을 밝혀졌습니까?
사실인 부분도 일부 있겠지만 예. 과장된 이야기죠. 과장된 이야기인데 그걸로 온 나라가 뒤집어졌습니다. 자, 야당이 그렇고 여론이 그런 겁니다. 이게 특히 대통령의 기는 임금님의 기는 당나귀 기라는 우리 옛날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런 문제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야당으로서는 어쨌거나 의혹이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만일 처음에 청와대나 여당에서 그거 좀 우리가 직제가 잘못된 것 같다. 이 직제 아예 오해 소지가 있는 만큼 없애버리겠다. 예. 그리고 모든 건 검찰 수사에 맡기겠다 했으면요. 아마 야당의 공격 빌미가 좀 줄어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민간인 사찰은 안 한다 그랬어요. 근데 안 했는데 오늘 주장한 게 뭐냐면은 자, 박아무개라고 누구죠? 네. 박용호라는 서울 예.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그러면은 공직자냐, 이 민간인 아니냐. 이 사람 사찰했다는 이 사람에 대한 문건이 이제 예. 김태우 그 수사관의 전 수사관의 이 기록인물에 나왔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뭐냐? 이 사람 그러니까 여당에서 이제 하나하나 반박하려고 정부 여당에서 하나하나 반박하려고 우리는 DNA가 다르다. 뭐 우리는 그렇지 않다. 민간인 사찰은 없었다. 죽어도 없었다. 그건 뭐 예전 정부의 적폐 정부의 이야기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빌미가 또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박태호 나오죠. 또 다른 사람 또 나올 겁니다. 그리고 또 뭐 지난번에 누구 어떤 지금 현 여권의 실세 이야기도 나오고 또 실명도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도 또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대한 근데 지금 최근에 뭐 임용된 고위공직자 한 분 계시죠. 예. 그분에 대해서 이미 김태호가 비리가 있어서 비리를 보고를 했는데 그 부가 묵살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청와대에 반박을 했습니다만 이 사람이 또 몰래놓습니다. 그래서 이미 거기에 대해서는 정은자가 있다라고 또 정은자까지 내놨습니다. 예. 끝이 없는 겁니다. 이걸 청와대가 정부 여당이 첩보 수준의 6급 비서관의 자작극이다라고 몰아갈수록 그 6급 비서관도 사활을 다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파고들 거고요. 그래 되면 세상의 일이라는 게 다 맺고 끊기가 그렇게 분명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을 너무 깊숙이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그냥 단호하게 예. 자 특별감찰관 해보니까 문제가 있다 없애버리겠다든가 뭐 민정의 기능을 좀 더 다르게 강화하겠다든가 뭐 이렇게 했으면 좀 될 문제를 하나하나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또 김태호는 그걸 뒤집을 만한 끈덕지가 있는 또 다른 걸 갖고 오고 야당은 그걸로 지금 반박. 그러니까 이게 제가 간단하게만 좀 그렇습니다. 말씀드리면 예. 이거 분명하게 구별을 시킬 필요가 있어요. 이건 청와대나 민주당 입장을 떠나서 이게 정말 박근혜 정권 때라든가 그 이전 정권 때처럼 민간인 사찰 리스트까지 작성해서 이 민간인 사찰을 진짜 조직적으로 대통령 권력이 했느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야당 그렇게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소지가 강하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현재까지 나온 부분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그 첩보 수준인 것만 개인적으로 분명한 수집한. 건데 그러니까 자꾸 여러 얘기 나오니까 청와대가 대응해봐야 안 되는 거예요. 그 중에는 일부 보고한 것도 있다 그러는데 대부분은 당연히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제가 정보기관에 없었습니다만 얘기를 들어보면 그것이 이제 그레이드별로 분류가 되고 예. 그것을 올릴 때는 이제 그 결국은 그 수사자의 능력이 되는 거죠. 경험과 이 수준에서 이제 자기가 정리한 거란 말이죠. 그 현재까지 나온 사실로서는 김태우라는 인물이 정리한 정도 수준이에요. 예. 올린 것도 있고 안 올린 것도 있고 묵살당하고 있든 그 수준에서 분명히 문제를 정리하고 해결할 부분들을 찾아 나가야 되는 것이지. 예를 들면 이제 한국당은 입장에서 아무래도 과거 정권이 좀 당한 측면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이거를 과거의 정권의 민간인 사찰과 동일한 거 아니냐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땐 그 정도 단계까지는 아직 안 올라간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어떻게 하든지 정치권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리라든가 비위 문제 이걸 어떻게 감시할 것이냐. 예. 이런 문제를 좀 논의가 옮겨가는 것이 제가 보기엔 합리적인 방안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와중에 청와대에서 오늘 공식 반응이 나온 건 아니고요. 조국 수석이 본인의 의중을 정확하게 밝혔습니다. 페이스북에 고심 끝에 민정수석직을 수락했습니다. 여기저기서 두들겨 맞겠지만 맞으며 가겠습니다. 이게 수락사 일부 부분이거든요. 맞으며 가겠다. 물론 뭐 이번 논란과 관련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이런 정도 얘기입니다. 맞으며 가겠다. 이건 어떻게 해서? 조국 수석도 답답할 겁니다. 지금 조국 수석도 잘못 느낀 겁니다. 이 김태우 수사관이라는 사람은 사실 수석을 만날 수도 없는 사람일 겁니다. 예. 근데 조국 수석 물고 늘어집니다. 조국 수석에 조가 올라갔다. 조국 수석이 잘하라고 하더라고 우리 비서관이 이야기를 하더라. 예. 이제 사실 참 엮인 대목이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그래서 시스템이 중요한 거고요. 어떤 처음부터 그 체제를 잘 갖추는 게 중요한데 지금 민정수석이라는 자리 자체가 사실은 민정수석에서는 옛날 김대중 정부 때 민정수석을 하셨던 분이 네. 최근에 언론 인터뷰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민정이라는 건 정말 백성의 사정을 살피는 게 민정수석실이다. 그러니까 국민의 사정이 어떤지. 그런데 이게 법조 개혁을 하고 적폐청산을 하고 그거는 개혁을 하는 정부기관 내각에서 할 수도 있고요. 예. 또 적폐청산 무슨 범죄를 수사하는 기구가 따로 있습니다. 그걸 온통 청와대가 다 모아서 더구나 행정 경험이 없는 아주 유명한 학자 출신 한 분이 한다는 건 사실 처음부터 좀 과부하였습니다. 저는 예. 그래서 이 자리에서 옛날에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조국 수석 같은 분이 필요하죠. 필요한데 그렇다면 오히려 백악관 시스템식으로 화이트하우스 카운슬러처럼 정말 대통령에게 법률적, 헌법적 자문을 해주는 사람, 대통령이 또 물론 대통령도 법률가입니다. 법률가여서 잘 아시겠지만 그러나 서로가 이 협조해야 될 것, 그리고 법무부에 물어봐야 될 것, 또 대법원에 물어봐야 될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상호할 수 있는 교통하고 자리이지 이게 모든 집행까지 심지어 공직감찰에 이런 특별감찰반까지 운영할 수 있는 수장이 되기에는 굉장히 벅찬 지금 그 처지 같습니다. 사실은 일일이 보고받기 힘들 테고요. 그래서 저도 이것도 시스템의 문제고 그래서 그 두들겨 맞을 수밖에 없고 지금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러나든지 아니면 두들겨 맞든지 두 개밖에 없는 상황이죠. 일부 국민들 중에는 아마도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와 관련해서 뭔가 메시지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나온 내용은 뭐 전체적인 의중은 알겠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조국 수석의 그 메시지를 들어봤을 때 그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사법개혁 문제, 예. 검찰개혁 문제, 최근에 법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났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자기 자신이 해야 되는 어떤 그 의무 같은 거나 책임 같은 걸 대통령으로부터 이제 지시를 받았다. 그래서 그걸 하고 해야겠다라는 그런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은.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좀 상당히 장애물을 더 만난 거 아니냐. 그리고 이 부분이 결국은 이제 민정수석실과 민정수석에 대한 정치 공세화 되니까 자기는 하여튼 사법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 뭐 그런 메시지를 던진 것 같은데요. 예. 그러나 하여튼 간에 이러한 부분이 나타난 건 예를 들면 뭐 야당이 처음에 김태우 수석을 만나서 얘기 나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청와대 내부에서 나타나서 문제가 터진 거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사후수습 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뭐 예를 들면 뭐 민정수석, 조국 수석이 못한다 한다 그러면 그 담당 그 비서관 있지 않습니까? 박형철 비서관. 사실상 직접적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예. 물론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은 국민에게 죄송한다라든가 송구스럽다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메시지 정도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이제 공수처예요. 저는 제가 봤을 때 빨리 국회에서 이 고위공직자 수사 비리처를 빨리 그 법률로서 만들어서 이 대통령 친인척 문제라든가 모든 고위공직자들을 이 하나의 부처에서 관리하고 이것을 접근하고 예를 들면 아주 공개적이고 그리고 합법적으로 법률에 입각해서 하는 이런 공수처가 빨리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국회에서 논의가 안 되고 있고 제대로요. 이 부분들은 이거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인데 이런 대안들을 좀 국회에서 좀 같이 좀 얘기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네. 며칠 전에 손학규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읍참마속의 결단을 내려야 된다. 난데없이 삼국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청와대에서 어떤 식으로든 인적 쇄신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조국 수석도 언젠가는 내가 문재인 대통령이 예전에 민정수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부터 길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했다고 어디 보도가 나왔어요. 정확한 이야기는 모르겠습니다만 시기가 있는 것이고 또 3년 차입니다. 3년 차는 새로운 국정. 그리고 청와대 근무해 보면요. 힘들면 1년 되면 저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청와대 근무할 때 이빨이 다 허물어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청와대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면은 휴일도 없고 정말 못 버팁니다. 이 사람이 체력적 한계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의미로든 새로운 쇄신이 필요하죠. 그리고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은 또 적절한 자질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새로운 사람을 그동안 검증해서 찾아내고 이게 필요한 시점이고요. 다음에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래 업참마속이 그런 거 아닙니까? 사실은 왜 업참마속이라는 건 사실 그게 크게 잘못 그 정도 큰 잘못은 아닌데 크게 징치함으로써 징치함으로써 큰 경계를 알리고 더 이상의 큰 일이 번져나가지 않도록 막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손학규 대표의 이게 진위가 있는 것일 테고 또 하나 지금 조금 전에 이제 그 교수님께서 공수처 이야기를 했던 말인데요. 얼마 전에 그 나경원 내 대표가 현재 1년 6개월째 공석인 특별감찰반 후보를
야당이 임명하게 해달라, 야당이 추천하게 해달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공수처 문제랑 맞물려 있는데 갑자기 지난해 연말에 이제 공수처가 이게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 하니까 공수처를 만들었는데 공수처에다가 이제 특별감찰을 아마 넣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특별감찰관이라는 제도가요. 이게 지금 여당인 민주당이 야당 때 줄기차게 요구해서 당시 여당이든 박근혜 정부가 수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석수라는 사람을 지금 이제 국정원에 가 계시죠. 특별감찰을 했고 그게 그 제일 기능을 잘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별감찰관 시절에 박근혜 정부인데 저 미르재단도 다시 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우병우수 조사를 했고 특별감찰관이라는 게 이게 살아있는 권력도 손을 댈 수 있는 시스템이고 그런 강단에 있는 사람이 오면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게 사실 이석수 특별감찰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도 그 감찰의 어떤 저 인정을 받아서 지금 저 국정원에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사실은 이미 야당의 요구로 당시 야당이죠. 야당의 요구로 여당이 받아들여서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감찰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특별감찰관을 빨리 운영하는 게 상책입니다. 근데 그걸 하지 않고 그걸 1년 6개월째 공수로 미뤄두고 공수처를 받기 전까지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은 이건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싶고요. 예. 그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는 김동철 전 대표, 내 대표라든가 바른미래당에 또 이런 분들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수처 문제는 다시 논의. 그리고 제도를 자꾸 만든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야당의 민주당이 과거에 요구해서 만든 제도를 지난 정부 박근혜 정부 때 그 살아있는 권력도 감찰할 만한 기능을 하는구라는 걸 보여준 거를 계속 활용하면 되는 거지. 그걸 없애고 왜 또 새로운 공수처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자꾸 제도를 만드는 게 또 맞는 게 아니거든요. 공석인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근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거는 그 팩트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그건 예. 이미 청와대에서 국회에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특별감찰관 제도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예. 그렇게 해서 박근혜 정부 때 제도를 시행한 것인데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하면은 국회에서 합의하에 그러면 3명 중에 1명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된 건데 그런데 수사권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예. 그것을 이제 조사권은 갖고 있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안이 나온 것은 공수처에는 이제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대통령 친인척부터 해서 예를 들면 헌법기관장부터 해서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어차피 뭐 전직 고위공직자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을 만들면 다 포함되니까 훨씬 더 광범위하고 실질적인 권한과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하자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국회에서 논의하면 되는 것인데 국회에서 이걸 나경원 원내대표처럼 그거를 마치 야당의 권한을 안 줬기 때문에 못 하고 있다. 그거는 좀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고요. 아닙니다. 근데 뭐 하면 좋겠죠. 지금 그거라도 하면 좋을 텐데 네. 현재 상황은 그런 것 같고요. 지금 특감 사무실은 22개월째 임대료만 꼬박꼬박 내고 있습니다. 놀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는 걸 왜 활용하지 않고 이 특감 문제가 특별감찰관 문제가 좀 논란이 있었던 게 밀고 당기기 좀 있었습니다. 후보를 누구를 할 것인가. 그걸로 하다가 이게 아주 공수처법 논란으로 넘어가면서 예. 이게 지금 장기 공석으로 이어진 거거든요. 예, 네, 예, 사태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제를 좀 넘겨보겠습니다. 요즘 이분이 한때 잠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유시민 작가, 유시민 예. 이사장으로 요즘은 부르죠. 유시민 이사장이 오늘 기사가 보니까 팟캐스트 방송을 하겠다는데 이게 가짜 뉴스에 대응을 하기 위한 거라고 합니다. 물론 정계 복귀는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노무현 재단의 이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정치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계 복귀라는 게 무슨 뜻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많은 분들이 또 정치적으로 상당히 영향이 있는 분이니까 그거 뭐 시점의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데 어쨌든 아니라고 하니까 뭐 그걸 가지고 따질 필요는 없고요. 근데 가짜뉴스 이 문제 좀 동감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정부에서 보면 참 진짜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게 뭐 이 조그마한 티끌만한 일이 태산처럼 되기도 하고 또 그걸 맡겼다고 뭐 전화했다가 이게 또 더 큰 외압 시비를 부르고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저도 우리 정부나 또는 야당도 한번 권하고 싶습니다.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저렇게 대응하는 팟캐스팅을 만들어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러면 유시민 대표가 하는 그 가짜 뉴스라고 밝힌 부분은 그 진위는 또 누가 밝힐 것이냐 이게 가짜냐 아니냐의 판단. 예, 근데 이제 대단한 팔로워가 있기 때문에 그 역시 영향력의 신뢰와 영향력으로 따져지겠죠. 그러나 저는 뭐 온갖 그 진위 시비가 많고 이런 상황에서 또 영향력 있는 공인이라면은 뭐 그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그것이 너무 일방적이고 모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지식은
우리 교수님도 잘 아시죠. 입장 제약성, 존재 구속성이 있습니다. 지 눈에 대들보는 안 보이고 남의 눈에 티끌은 크게 보이는 게 세상 이치거든요. 근데 그게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며 그리고 뉴스가 섞여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과장되기도 했고 그래서 경강부회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 침소봉대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또 뭐 진짜 아닌 걸 또 시행착하는 거 있고 예, 그런 거는 잡아내야 되는데 요즘 가짜 뉴스라 그러면은 좀 침소봉대한 것도 가짜 뉴스고 아예 사실이 아닌 또 가짜 뉴스고 그래서 그 뭐 좋은 시도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런 것들은 그 상대방을 막 그 무슨 말을 했다고 언론을 묻기 위해서 가짜 뉴스로 잡아넣고 이런 것보다는 그렇게 반박할 수 있다는 것으로 반박해서 공방을 벌여서 진실을 밝혀내는 방식이 좋겠죠. 그 기준을 저희가 뭐 어떻게 결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인데 토론의 달인 우리 유시민 이사장이 팟캐스트를 한다. 환영하시죠 일단? 아니 뭐 그거는 이제 결국 팟캐스트 듣는 사람들이라든가 여론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문제겠죠. 예. 그러나 하여튼 유시민 현직 이사장이죠. 노무현 재단의 이사장이 한다라는 것은 현재 이제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홍카콜라도 요즘 생기고 그러니까 예. 여러 가지 정치적 대응을 하겠다. 그런 걸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적인 문제를 많이 다룰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상당히 유시민 작가가 갖고 있는 대중성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여권의 정치적 입장을 설명하고 피력하겠다. 뭐 그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용하 한국외대 초빙 교수 그리고 최영두 경남대 초빙 교수 두 분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